당신은 지금 무엇을 붙잡고 계신가요? 그것이 당신을 지켜주고 있나요? 아니면 가두고 있나요? 노년의 삶이 무너지는 건 큰 실수 때문이 아닙니다. 당연하다고 믿었던 선택들이 쌓여서입니다. 안전해 보였던 그 선택이 삶을 더 좁히고 지켜야 한다고 믿었던 것들이 오히려 당신을 잠식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세 가지 선택은 누구나 합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당연하게.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안녕하세요. 찬란한 노년을 위한 지금 여기 삶을 읽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노년의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노년의 인생이 흔들리는 순간은 실패해서가 아닙니다. 잘못된 선택을 반복할 때입니다. 그것도 아주 당연해 보이는 선택을요. 안정을 지키려는 선택, 외로움을 피하려는 선택, 존중받으려는 선택, 이런 선택들이 삶을 더 좁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노년에 가장 많이 하는 세 가지 위험한 선택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당연해 보였던 그 선택들이 어떻게 삶을 무너뜨리는지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60대 중반의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퇴직 후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과거 직함으로 불리길 원했습니다. 모임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도 전에 다니던 기업 부장이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과거의 지위를 과시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신을 설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그것뿐이라고 여겼을 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그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나타나면 과거 이야기가 시작될 거라는 걸 모두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그저 자기소개를 했을 뿐인데 왜 사람들이 불편해 하는지 몰랐습니다. 어느 날 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인, 요즘은 뭐 하고 지내나? 그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퇴직 후 5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역할에 붙잡힌다는 건 과거를 자랑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건 현재의 자신을 설명할 언어가 없다는 뜻입니다. 30년을 직장인으로 살았다면 퇴직 후에도 그 정체성이 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할 곳이 없다는 게 이상하고 명함이 없다는 게 불안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역할을 붙잡습니다. 그게 자신을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처럼 느껴지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역할은 빛을 잃습니다. 5년 전 부장은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은 이미 다른 부장들로 가득합니다. 부모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독립한 후에도 여전히 조언하고 걱정하고 챙깁니다. 엄마가 해줄게. 아빠가 알았어요. 알게. 이런 말들이 관계를 유지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는 몸부림입니다. 자녀는 이미 독립했고 부모의 도움 없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그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자녀를 돌보는 역할이 사라지면 자신은 무엇으로 남는가? 그 질문이 두렵습니다. 한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들한테 필요 없는 엄마가 되는 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챙깁니다. 필요하지 않은데도 음식을 만들어 보내고 조언하지 말라는데도 걱정을 늘어놓습니다. 배우자 사이도 그렇습니다. 오랜 시간 한 사람이 주도적인 역할을 맡았다면 그 역할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순간에도 계속 그 자리에
머물려 합니다. 집안일을 결정하고 일정을 조율하고 상대방의 선택을 정리해 줍니다. 상대가 원하지 않는데도요. 내가 해온 일인데, 내가 더 잘하는데. 이런 생각이 역할을 놓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이미 그 역할이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답답하고 불편합니다. 한 남성은 아내에게 이렇게 들었습니다. 당신 나를 믿어주면 안 돼요.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챙긴 건 아내가 아니라 자신의 자리였다는 것을요. 역할은 관계를 지탱하는 도구였지만 시간이 지나면 관계를 가두는 틀이 됩니다. 문제는 그 역할이 없으면 자신이 누군지 모르게 된다는 겁니다. 부장이었던 나, 부모였던 나, 주도했던 나, 그런 역할들이 사라지면 남는 건 무엇인가? 그 빈자리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역할이 끝났는데도 손을 놓지 못합니다. 필요 없어진 자리에 계속 앉아 있습니다. 그 자리가 불편해도 다른 자리로 옮길 용기가 없으니까요. 역할은 언젠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역할에 자신을 가둔 채 다른 모습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할이 끝나면 자신도 끝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70대 초반에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말을 건넬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녁을 먹어도 마주 앉을 리가 없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이 집을 채웠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등산 모임, 봉사활동, 동창회, 교회 소모임, 일주일 내내 약속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디론가 나가고 저녁에 돌아오면 지쳐서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사람을 만날수록 외로움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지쳤습니다. 집에 돌아와 혼자 앉아 있으면 오늘 하루 종일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웃긴 했지만 즐겁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었지만 연결된 느낌은 없었습니다.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연결이 없어서 생깁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도 진짜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면 외로움은 더 깊어집니다. 10명과 인사를 나눠도 한 명과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하면 혼자 있는 것보다 더 공허합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느낌 때문입니다. 누군가 내 말을 진짜로 듣고 있는가,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누군가 알아주는가, 그 확신이 없을 때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한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 속에서 느끼는 외로움이 혼자 있을 때보다 더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늘립니다. 이 모임, 저 모임 기웃거립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외로움이 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관계는 늘 표면적입니다. 서로를 모르니까 가벼운 이야기만 오갑니다. 날씨, 건강, 자식 이야기, 반복되는 레퍼토리입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더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 동안 자신은 어디에도 없었으니까요. 웃고 떠들었지만 진짜 내 모습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고민을 이야기하지 않았고, 두려움을 나누지 않았고, 아픔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밝은 척했을 뿐입니다. 모두가 밝게 웃고 있지만 아무도 진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외로움을 채우는 건 사람의 수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한 사람과 진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10사람과 안부를 묻는 것보다 외로움을 덜어줍니다. 하지만 깊이를 만드는 건 어렵습니다. 용기가 필요하니까요. 자신을 드러내야 하고 상대의 이야기를 온전히 들어야 합니다. 상처받을 수도 있고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넓이로 도망칩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깊은 관계를 피합니다. 안전하지만 외롭습니다. 한 여성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친구가 많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힘들 때 전화할 사람은 한 명도 없더라고요. 65세 남성이 있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자신의 말이 무시당한다고 느꼈습니다. 자녀들은 그의 의견을 듣고도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화가 났습니다. 자신은 이 집을 책임지고 가족을 먹여 살렸는데 이제 와서 자신의 말을 무시하다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설명했습니다. 내가 살아온 경험으로 보면 말이야.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말이 길어질수록 자녀들은 더 듣지 않았습니다. 눈은 핸드폰을 보고 대답은 건성으로 했습니다. 그는 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존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녀들은 자리를 피했습니다. 아버지, 저 먼저 갈게요. 그는 혼자 남았습니다. 말은 많이 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존중은 설명으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설명할수록 존중에서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존중을 증명하려는 순간 이미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니까요. 말이 많아지는 건 자신감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불안해서입니다. 상대가 자신을 인정하지 않을까봐 더 많은 근거를 댑니다. 과거의 성취, 축적된 경험, 살아온 세월, 내가 이만큼 해왔는데, 내가 이 나이인데, 그런데 이상합니다. 증명할수록 존중은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멀어집니다. 한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을 할수록 아무도 듣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더 크게 말했는데, 그럴수록 사람들이 멀어지더군요. 존중은 요구할 수 없습니다. 존중은 그냥 주어지거나 아예 주어지지 않습니다. 노년이 되면 자연스럽게 존중받을 거라 기대합니다. 나이가 들면 자동으로 권위가 생길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나이만으로는 존중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를 내세울수록 존중에서 멀어집니다.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은데, 내가 너보다 먼저 살았는데, 이런 말들이 나올 때 이미 존중은 사라진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말이 힘을 잃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한마디만 해도 사람들이 귀 기울였는데 이제는 10마디를 해도 흘려 듣습니다. 그럴 때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더 크게 말하거나 조용히 물러서거나 대부분은 더 크게 말합니다. 목소리를 높이고 말을 반복하고 과거를 증거로 댑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존재감은 작아집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말의 무게는 가벼워집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말을 줄이고 나니 사람들이 내 말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이 세 가지 선택이 위험한 이유는 모두 당연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역할을 지키는 게 책임감 있어 보이고 사람을 만나는 게 적극적으로 보이고 자신을 설명하는 게 정당해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모두 불안해서
나온 선택입니다. 역할을 놓으면 자신이 사라질까봐 두렵고 혼자 있으면 외로움이 견딜 수 없을 것 같고 말하지 않으면 존재가 지워질 것 같습니다. 그 두려움이 선택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삶을 더 좁힙니다. 그래서 계속 붙잡습니다. 더 설명하고, 더 만나고, 더 증명합니다. 끝난 역할을 붙잡고 피상적인 관계를 늘리고 필요 없는 말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삶은 더 좁아집니다. 왜냐하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게 되니까요. 역할을 지키는데 급급해서 자신이 누군지 잊어버리고 사람을 만나느라 혼자 있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존중을 요구하느라 존중받을 모습을 잃어버립니다. 이 모든 선택의 공통점은 두려움입니다. 사라질까봐, 외로울까봐, 무시당할까봐 그 두려움이 당연한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당연한 선택이 언제나 옳은 선택은 아닙니다. 노년의 용기는 더 많이 선택하는데 있지 않습니다. 덜 선택하는데 있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는 역할을 내려놓고 깊이 없는 관계를 정리하고 증명하려는 말을 줄이는 것, 그게 용기입니다. 젊을 때는 더 하는 게 용기였습니다.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만나고, 더 많이 말하는 것, 그게 적극적인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빼는 게 용기입니다. 필요 없는 것들을 내려놓는 것, 역할을 내려놓으면 처음엔 허전합니다. 그 자리에 뭘 채워야 할지 모르니까요. 부모 역할을 내려놓으면 자녀에게 무엇으로 존재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직장인 역할을 내려놓으면 사람들에게 어떻게 소개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빈자리가 자유가 됩니다. 누군가의 부모, 누군가의 배우자, 과거의 직함, 그런 것들 없이도 자신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역할이 아닌 그 자체로 존재하는 나를 만납니다. 그 순간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10명을 5명으로 줄이면 외로워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5명과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그 5명이 10명보다 더 든든합니다. 표면적인 관계 10개보다 깊은 관계 하나가 외로움을 더 덜어줍니다. 사람을 줄이는 건 외로워지는 게 아니라 진짜 관계를 선택하는 겁니다. 말도 그렇습니다. 설명을 줄이면 무시당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말이 줄어들수록 말의 무게가 생깁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의 한마디가 말 많은 사람의 10마디보다 더 귀 기울여집니다. 침묵이 오래될수록 한마디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존중은 말로 얻는 게 아니라 존재로 얻는 겁니다. 노년은 더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빼는 시기입니다. 필요 없는 역할, 의미 없는 관계, 힘 빠진 말들, 그런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 비로소 삶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그 가벼움이 노년의 품격이 됩니다. 짐을 내려놓은 사람은 가볍게 걷습니다. 짐을 든 사람은 무겁게 걸으며 숨이 찹니다. 노년은 짐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위험한 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해 보이는 선택을 의심 없이 반복하는 겁니다. 노년의 삶은 그 당연함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역할 없이도 존재할 수 있고, 많은 관계 없이도 외롭지 않고, 증명하지 않아도 존중받을 수 있다는 것, 그걸 아는 게 노년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덜 선택할 때 비로소 손에 잡힙니다.
당신이 지금 붙잡고 있는 것, 그것이 당신을 지켜주고 있나요? 아니면 당신을 가두고 있나요? 어쩌면 답은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할 뿐입니다. 그 용기를 내는 순간 삶은 다시 가벼워질 겁니다. 천천히 하나씩 지금까지 지금 여기 삶을 읽다 였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준비하겠습니다.